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고전소설 1강에 나와 있는 설화 두 편을 같이 보실 겁니다. 설화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출제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글처럼 보입니다. 자, 우선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엄마도 이해할 만큼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떤 측면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글 속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으면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글의 내용을 통해서 당대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글 속에 반영되어 있는가 사회의 모습들 판단하셔야 되고 등장인물이 첫 번째 설화에서는 도미의 처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설화에서는 설신녀가 문제가 되는데 두 인물이 어떤 캐릭터의 인물인가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여긴 지금 그 문제가 안 나왔네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읽어보시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 주어져 있는데 그 상황을 대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부분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글을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도미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여러분 이전에 아마 고전 운문을 배우실 때 정읍사를 공부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정읍사의 문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정읍사 속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 설화가 망부석 설화라고 아마 배우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도미설화는 이 망부석설화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 다르고요.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미설화가 만약에 문제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정읍사랑 연관지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정읍사 정도 한번 거들떠 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도미설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는 일단 등장인물 나와 있고요. 도미는 백제인이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당시의 백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대충 훑어볼 수 있겠네요. 비록 벽촌의 시골에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지만 잠옷 의리를 알고 그 아내는 자 도미의 아내 이 사람이 사실은 실질적인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도 절개가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대 사람들도 절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였던 모양입니다. 자, 계루왕이 듣고 계루왕은요 뒤에 이제 문제에 나올 텐데 이 계루왕이 상징하는 바는 부당한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부당한 권력 혹은 부당한 권력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계루왕이 듣고 뭐를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고 절개가 높다라는 말을 듣고 도미를 불러서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깨면 유혹한다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라고 하니 다시 말해서 도미의 처의 정절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대답하기를 사람의 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임금님 말씀처럼 사람은 이렇게 유혹에 쉽게 빠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신의 아내와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아내의 지조와 정절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누라는 절대로 정절을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왕이 이를 시험하려고 일이 있다고 도미를 머물게 하고 가까운 신하 한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종자를 빌려주면서 밤에 그 집에 가게 했는데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라고 말했다. 가짜 왕이 와서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내기 장기를 두어서 이겼다. 내일은 너를 데려다가 궁녀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지럽게 굴려고 했어. 다시 말하면 부인의 정절을 훼손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부인의 대응 태도를 잘 보세요. 부인은 말하기를 국왕에게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자, 겉모습은요 순종하는 척합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내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물러나와서 한 여종을 단장시키며 들어가서 수청을 들게 하였다. 후에 계로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를 재로 엮어서 두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서 작은 배에 싣고 물 위에 띄어보냈다. 잠깐만 스톱해 봅시다. 자, 부당한 권력의 행포에 맞서는 도미 아내의 태도를 좀 보세요.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죠. 실제로는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속임수를 통해서 아주 뭐 강한 지조와 절개로 대놓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 도미 안에 현명함도 알 수 있겠죠.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대할 때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물의 캐릭터도 있고요. 동시에 지금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유한 행동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지금 나오는 도미의 처는 후자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보시게 될 설시녀는 전자에 포함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걸 죄로 물어서 남편이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부인을 억지로 불러들였는데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혼자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왕을 모시게 되었으니까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합니다.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날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믿고 허락하였다. 또 마찬가지죠. 또 속임수를 씁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부당한 권력 앞에 속임수를 써서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인은 바로 도망하여서 강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너갈 수가 없어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는 중에 갑자기 한 척의 배가 물결을 따라 오는 것을 봤다. 그 배를 타고 천성도에 이르러서 뭐 동네 이름이겠죠. 어떤 섬에 이르러서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아니하였다. 남편과 재회하게 됩니다. 풀뿌리를 캐서 먹으면서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도 동네 이름일 거예요. 고구려 산산 아래에 이르니 아마 이때는 백제하고 고구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음식과 옷을 주어서 구차스럽게 살면서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자,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지조와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아내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횡포를 당하게 되는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이고요. 지금 보신 건 백제의 설화가 되는 거고 하나 더 빼먹었네요. 아까 첫 번째 속임수를 쓸 때 여종을 그 방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도 여기 지금 등장하는 도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평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귀족에 가까운 그런 신분의 인물들처럼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설시녀 사라인데요. 설시녀는 일단 주인공이고요. 율리라는 동네의 평민 여성이었다. 신분이 평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까 봤던 도미의 처하고는 조금 신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미하고 고단한 집안이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이 의젓하였다. 보는 애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했다. 신평왕 때 그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데도 정곡에서 수자리 살 차례 쉽게 말해서 군역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때는 이 신라 시대에는 나이에 따라 군대 가는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서 수자리를 살 차례가 되었는데 딸은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었으므로 차마 멀리 떠나 보낼 수가 없고 또 여자의 몸이라 대신 갈 수도 없어 극심하게 번민하기만 하였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을 보면 여자의 몸이라 대신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때 군대는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도 있었다는 말이겠네요. 동시에 또 여자는 군대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사랑부의 젊은이 가실이 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실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마음가짐은 고든 남자로서 일찍부터 마음속으로 설시녀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설시녀가 아버지가 늙어 종군하게 된 일을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한낱 용렬한 남자이지만 일찍부터 의지와 기계로서 자취해 왔으니 불초한 몸으로 아버님 일을 대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가 대신 군대 가겠다고 한 거죠. 설시녀가 매우 기뻐하며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아버지가 이끌어 말하기를 그대가 이 노인을 대신해서 가려고 하니까 기쁘고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는데 만일 그대가 나의 어린 딸을 어리석고 누추하다고 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아내로 삼아서 그대를 받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가실이 아니에요. 가실이 아니라 가실의 아버지, 그 설시녀의 아버지가 가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자기 딸과 결혼해 달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가실이 두 번 전하고 감히 청할 수 없는 일이건을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허락하였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 건 이에 가시리가 물러나가서 혼인할 기약을 정하니 자, 가시리는 빨리 혼인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설시녀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설시녀가 말하기를 혼인은 인간의 윤리라 창졸지간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으니 그러면 아까 봤었던
도미의 처와 마찬가지로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되겠네요. 죽어도 변하지 않겠으니 그대는 수자리 살러 갔다가 군대 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온 후에 나를 받아서 성례하여도 늦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자, 당장 결혼하는 거 일단은 거부했죠. 거울을 가져다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거울을 가져다가 절반씩 나누어 각기 한 조각씩 가지면서 말하기를 이것으로 신표, 뭐의, 자, 믿음의 표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뭐 지조와 절개, 사랑의 믿음의 표식으로 삼는 것이니 후일에 합하여 봅시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울은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신표가 되겠죠. 그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어떤 정표가 될 수 있고요. 동시에 이 글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또 하나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신분, 가시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실은 말 한 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신녀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천하의 좋은 말이니 후에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요 지금 내가 간 뒤에 이 말을 기를 사람이 없으니 간직해 두었다가 소용이 되게 하시오라고 하고 작별하고 떠나갔다. 그런데 마침 나라에서 사유가 있어 군사들을 교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실은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군대가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3년으로 기약을 하였는데 지금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집으로 시집 가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설신녀가 지금 지조와 절개를 분명히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없도록 지금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설신녀의 아버지가 되네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세요. 아까 도미의 처를 봤을 때 게루왕의 말에 대해서 도미의 처는 일단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속임수를 썼죠. 자,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너는 지금 다른 집에 시집 가야 되겠다. 지조와 절개를 회절하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설신녀가 보여주는 태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신녀가 말하기를 예전에 아버지를 편안케 하기 위해서 가실과 굳게 약속을 하였고 가실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종군하여서 여러 해 동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경에서 바싹 가까이 가 있어 손에 병기를 놓지 않고 범의 아가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물릴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시건 약속을 어기는 거죠. 말을 먹는 거니까 약속을 어기는 것이 어찌 인정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감히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사오니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다고 보더라도 두 사람이 지금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이 늙고 딸이 장성했지만 배필이 없다고 하여서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고 해요. 비밀히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하였다. 이미 나를 정하여서 그 사람을 맞아들이니 설신녀가 굳게 거절을 하고 몰래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도망도 못 가네요. 자, 마구간에 가서 가실이 두고 간 말을 보고 크게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렸다. 자, 이쯤 되고 나면 이 말이 뭔가 할 것 같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이때 가실이 교대에 왔는데 하필 이때 이제 설신녀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야 되는 이 상황에 하필 가실이가 교대가 되어 왔는데 뼈만 남도록 마르고 옷이 남루하여서 집안 사람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실이 바로 앞에다가 쪼개진 거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요.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걸 내놨다 이런 뜻이에요. 거울을 내놓으니까 설신녀가 받아가지고 소리내요. 울었으며 그렇다면 거울의 두 번째 기능 아까 설명드렸죠. 가실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마침 다른 날을 정하여서 혼인하고 일생을 해로하였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는 간단한 설화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인물 이야기인데요. 1번 가에서 도미의 부인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오케이. 나에서 설신녀는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 아니고 충성 아니고요. 똑같죠? 도미의 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2번은 가에서 도미는 부인의 마음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 가실은 설신녀의 마음을 때때로 의심했다. 어디에도 있단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하시면 안 돼요. 자, 3번 가에서 도미의 부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에서 설신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한 사람은 속임수, 한 사람은 아버지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노력하고 있죠. 답은 일단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은 가에서 도미는 권력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웃기신에 포기하지 않고 벌받았습니다. 나에서 가실은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어려움을 떠맡았다. 뒷부분은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 대신해서 군역 간다고 했으니까요. 뒷부분은 맞을 수 있는데 앞부분이 잘못됐겠네요. 자, 5번은 가에서 왕은 도미와 그의 부인의 결합을 반대했지만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결합을 반대한 게 아니라 시험한 거죠. 나에서 설신녀의 아버지는 설신녀와 가실의 결합을 위해서 끝까지 협력한 게 아니라 중간에 변하는 사람이 됩니다. 답은 3번 말고는 없네요. 거의 뭐 중학교 수준 문제네요. 넘어가시고 2번으로 갑니다.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1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도미의 부인이 강함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었다. 기역이 종이고 니은이 목욕이죠. 다 속임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니까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일단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은 기역은 도미의 부인을 위해 비읍은 설신녀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다. 자, 기역은 종이니까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종이 대신 가서 수청을 들었으니까 이까지는 가능한데요. 비읍이 말이죠. 말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뒷부분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죠. 보기의 선생의 요청에 대한 학생의 대답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적 약자 문제나 부당한 권력의 행포들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문학은 현재 우리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밀설화와 설신여설화에서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이 글 속에 등장해 있는 당대 사회의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런 설화 같은 것들은 의미가 있다면 이 글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도 그걸 지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반화갈게요. 1번은 가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계루왕의 모습에서 글 속에 나왔고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권력의 행포, 이게 계루왕의 상징성이겠죠. 부당한 권력의 행포가 존재했다. 오케이. 2번. 가에서는 자신 대신 왕의 수청을 들려는 도미 부인의 명령을 따르는 여종의 모습에서 지문 속에 나왔고요. 신분의 차이가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 종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아마 원치 않았을 수 있겠죠.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3번은 가에서는 고구려 땅에서 구차스럽게 살면서 일생을 마친 도미와 그의 부인의 모습에서 일단 지문 속에 나왔고 백성들 개개인의 삶이 국가 권력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쳐자 물어봅시다. 국가 권력 간의 갈등이 만약에 나왔다면 백제하고 고구려의 갈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나오지 않았고요. 이 글 속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 때문에 고구려에 간 백제인인 도미의 부부가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얘기는 전혀 나온 바가 없으니까 3번은 이 글을 통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맞아볼게요. 4번은 나에서는 설신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을 사람과 혼인이 진행되는 모습에서 집안 일을 결정할 당사자 개인의 생각보다 가부장적 건의, 한 집안의 가장 나이 많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가부장의 건의가 중시되었다. 자, 5번은 나에서 노쇠하고 병들었음에도 수자리 살아야 하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설신녀의 모습에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백성들한테 큰 부담이 되어서 지금은 나이가 몇 살 넘으면 군대 안 부르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군대를 불러서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큰 고통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너무 쉬운 글이라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